혹시 요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녀가 있나요? 그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분명 말은 많이 했는데 정작 마음을 끌어올리는 질문은 잘 못 던진 것 같을 때 있죠. 사실 중년이 되면 연애라는 게 예전처럼 가볍지만은 않아요. 서로의 상황도 있고 괜히 어색해질까봐 또 부담 줄까봐 말 한마디 질문 하나에도 신중해집니다. 그렇다 보니 그냥 안전한 얘기만 하게 되고 그러면 관계가 깊어지기가 참 어렵죠. 근데요, 여자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건 절대 거창한 이벤트나 멋진 대사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상 속에서 툭 던지는 한마디 질문이 그녀 마음을 간지리고 하루 종일 당신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바로 여자가 들으면 심쿵하는 질문들이에요. 이건 단순히 호기심을 채우는 질문이 아니라 그녀가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구나,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만드는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질문들이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그녀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당신과의 대화를 기다리게 될 겁니다. 하나씩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건 꼭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그 순간이 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써먹으셔야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이 질문은요, 단순히 빈자리를 묻는 말 같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 감정을 부드럽게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질문이에요. 남자분들, 여자 마음이 언제 크게 움직이는 줄 아세요? 바로 내 하루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을 때거든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분이 있어요. 박성민 씨, 51살, 이혼 후 혼자 지낸 지 5년째였죠.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일하시고 성격은 무던하지만 표현이 서툰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 스타일이었어요. 그분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동네 커피숍을 운영하는 최미정 씨, 48살, 미혼이었어요. 성민 씨는 매일 출근 전에 커피를 사러 가면서 짧게 인사하고 날씨 얘기나 한두 마디 나누는 정도였죠. 그게 3개월 정도 이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관계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냥 손님과 사장님 사이를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성민 씨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성민 씨, 미정 씨가 당신을 하루라도 못 보면 그 사람 하루가 조금 허전해져야 해요. 그 감정을 깨닫게 만드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때 제가 추천한 게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혹시 제가 없는 날엔 좀 허전하세요? 이 말을 언제 어떻게 꺼내야 하냐면요, 절대 뜬금없이 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당신이 2, 3일 정도 일부러 안 보인 후에 던져야 합니다. 성민 씨는 평소처럼 매일 가던 커피숍을 3일 동안 안 갔어요.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들어갔죠. 커피를 주문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요 며칠 바빠서 못 왔네요. 혹시 제가 없는 날엔 좀 허전하세요? 미정 씨가 잠깐 멈칫하더니 웃으면서 네, 솔직히 언제 오시나 기다렸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성민 씨는 마음속으로 됐다 싶었다고 해요. 그 뒤로 둘은 훨씬 편하게 사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게 됐고 한 달 뒤에는 같이 저녁도 먹게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질문이 단순히 빈자리를 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하루에 저 사람이 없으면 허전하다라는 감정을 스스로 확인하게 만드는 장치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인식한 순간부터 그 사람은 당신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남자분들, 이 질문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 스스로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만들고 그 감정을 입 밖으로 표현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대답이 긍정적이라면 그건 이미 당신이 그녀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증거예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이 질문을 너무 초반에 서로를 잘 알기 전에 던지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2개월 서로 편하게 연락하고 대화하는 시기가 지난 후에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상대방의 부재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이번엔 당신의 행동이 그녀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은근히 묻는 질문입니다. 제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서운하세요?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은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졌을 때 쓰면 효과가 배가 돼요. 그녀가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다면
이 한마디에 심장이 콩 하고 내려앉을 겁니다. 이 질문이 강력한 이유는 그녀가 서운하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 말 자체가 당신이 그녀의 일상 속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서운함은 아무한테나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당신의 존재가 그녀에게 익숙하고 또 필요하다는 의미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이 질문을 던질 때는 말투의 확신보다 장난기를 살짝 섞어야 합니다. 진지하게 묻는 듯한 분위기에서 이 질문을 하면 상대가 답을 신중하게 골라서 당신이 원하는 그 설레는 반응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 웃으며 서운하세요? 하고 끝에 목소리를 조금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질문에는 앞으로도 내 연락을 기다려달라는 은근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관계가 답보 상태일 때 혹은 감정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싶을 때 한 방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부재나 연락 유무가 그녀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묻는 방법이었죠. 이번 질문은 당신의 존재가 그녀의 하루를 즉시 밝게 만드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문자하면 바로 보고 웃나요? 그녀가 당신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순간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감정이 어떻게 반짝이는지를 확인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면 생각보다 표정과 행동이 크게 변합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는 순간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날 기분이 바로 달라지죠. 이 질문을 던지면 그녀는 잠깐이라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문자 받았을 때 진짜 웃었나? 하고요. 그리고 웃었던 순간이 떠오르면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서 그 자리에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즉, 이 질문은 단순히 확인 차원을 넘어서 그녀에게 좋았던 순간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은 특정 행동을 했을 때 느꼈던 감정을 떠올리면 그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평소처럼 안부를 묻다가 제가 문자하면 바로 보고 웃나요? 하고 끝에 살짝 올려주는 거죠. 이때 웃음이 섞이면 상대방도 편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당신의 메시지가 웃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보낸 문자들이 너무 무겁거나 단답형이거나 업무적인 내용뿐이라면 당연히 원하는 반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가끔은 가벼운 유머, 칭찬, 혹은 그녀를 생각나게 하는 짧은 문장을 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당신 문자는 곧 기분 좋아지는 순간이라는 공식을 그녀 머릿속에 심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기억은 관계가 오래 갈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해요. 다만 주의할 점은 이 질문 역시 너무 자주 쓰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아직 관계 초반에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캐묻는 질문으로 느낄 수 있으니 적어도 어느 정도 편안한 사이가 된 뒤에 그리고 그녀가 당신의 문자에 익숙해졌을 때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녀가 당신의 존재를 어떻게 느끼는지, 당신의 연락과 부재가 그녀 마음에 어떤 파장을 주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감각적인 부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사람의 매력은 외모나 행동뿐만 아니라 목소리, 말투, 호흡 같은 소리에서도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중년이 된 지금은 젊었을 때보다 목소리의 온도와 깊이가 상대방의 마음을 훨씬 크게 흔들죠. 그래서 이번 질문은 그녀 마음속에 당신의 목소리를 강하게 각인시키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질문, 문득 궁금한데요. 제 목소리 듣기 좋으세요? 이 질문은 단순히 칭찬을 바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그녀의 청각을 자극해서 당신의 이미지를 감정적으로 연결시키는 장치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와 함께 느꼈던 감정을 같이 저장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좋게 느껴지면 그 목소리를 들을 때의 기분까지도 같이 떠올리게 되죠. 이 질문을 던지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 사람 목소리를 어떻게 느꼈더라 하고 스스로 점검합니다. 그리고 좋았던 순간이 있다면 그 감정이 바로 살아나서 그 자리에서 미소가 번지죠. 중요한 건 이 질문을 던지는 타이밍이에요. 메시지로는 효과가 적습니다. 직접 통화하거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상황에서 꺼내야 합니다. 톤도 신경 써야 해요. 목소리 관련 질문을 할 땐 너무 빠르게 말하지 말고 중간에 살짝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문득 궁금한데요.
잠깐 멈춘 뒤 제 목소리 듣기 좋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짧은 공백이 질문에 더 큰 여운을 줍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상대방의 귀뿐만 아니라 마음속 귀를 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 더 집중하게 되고 그 목소리에 더 감정을 실어서 듣게 되죠. 실제로 사람들은 음색의 완벽함보다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안정감과 따뜻함에 더 큰 매력을 느낍니다. 이 질문을 통해 그녀가 네, 좋아요라고 대답한다면 그건 단순히 목소리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를 듣기 좋은 소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목소리는 그녀 마음속에서 좋은 감정과 함께 저장될 겁니다. 이번엔 조금 시선을 바꿔볼게요. 귀에서 눈으로요. 여자들은 생각보다 남자가 입은 옷, 머리 스타일, 신발까지 다 세세하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기억 중에서도 그날 진짜 멋있었는데 하는 장면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질문은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제가 입은 옷 중에 제일 예뻤던 날 기억나세요? 이 질문 그냥 들으면 좀 장난 같죠? 근데 막상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날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때 느꼈던 기분까지 같이 돌아와요. 여자들은 외모 그 자체보다 그날의 분위기, 표정, 상황까지 묶어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 그녀 머릿속에는 언제였더라 그날 하고 특정한 장면이 재생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요. 그 장면이 떠오르면 그 순간에 느꼈던 호감이나 설렘이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감정 회상 효과라고 하는데 좋았던 기억은 그 감정까지 통째로 불러오거든요. 이 질문을 쓸 때는 너무 진지한 표정보다는 살짝 웃는 얼굴로 부드럽게 던지는 게 좋아요. 혹시 하고 잠깐 쉬고 제가 입은 옷 중에 제일 예뻤던 날 기억나세요? 이렇게 말끝을 조금 올려주는 거죠. 이러면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대답하기보다 자연스럽게 그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 이 질문은 실제로 당신이 꽤 신경 썼던 날 이후에 하는 게 좋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충 하고 간 날은 피하시고요. 특히 그녀와의 첫 만남, 중요한 약속, 혹은 조금 색다른 스타일을 시도했던 날 있죠. 그런 날 이후에 쓰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가 네, 기억나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대답을 하면서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예요. 그날이 떠오르면서 살짝 웃음이 번지거나 눈빛이 부드러워지면 그게 바로 좋은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면 그녀도 자연스럽게 역으로 물을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제가 제일 예뻤던 날은 언제였어요? 이때는 바로 대답을 준비해 두셔야 해요. 그녀가 신경 썼던 날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그 자리에서 분위기가 한층 더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 질문 하나로 그녀의 머릿속에 당신과의 좋은 기억을 선명하게 다시 꺼내놓을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귀로 듣는 매력, 눈으로 보는 매력, 이렇게 감각을 건드리는 질문을 해봤죠. 근데요, 여자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건 감각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마지막 세트에서는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순간적인 설렘을 폭발시키는 질문들이에요. 이건 마치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다가오는 바람 같은 거죠.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하루로 바꿔주는 한마디.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내일 제가 갑자기 보고 싶다고 하면 시간 내줄 수 있어요? 이 질문은요, 그냥 단순히 시간이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즉흥성과 우선순위를 한 번에 확인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면 그 사람의 부탁이나 제안에 자연스럽게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거든요. 특히 갑작스러운 제안이라면 더 그렇죠. 여자 입장에서 이 질문을 들으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내일 갑자기? 그럼 뭐 입고 나가지? 어디서 만나지? 이렇게 생각이 막 굴러가면서 그 상황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 상상하는 순간 벌써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질 때 중요한 건 톤과 타이밍이에요. 너무 무겁게, 진지하게 묻는 게 아니라 살짝 장난스럽게, 하지만 기대감은 느껴지게 해야 해요. 예를 들어 평범한 대화를 나누다가 내일 제가 갑자기 보고 싶다고 하면 시간 내줄 수 있어요? 하고 말끝을 살짝 올려주면 됩니다. 그 여운이 듣는 사람을 간질간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질문은
나는 너를 보고 싶어 할 사람이라는 걸 은근히 심어줘요. 이건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쪽을 향해 있다는 메시지를 슬쩍 전하는 거죠. 다만 이걸 던질 때는 관계가 어느 정도 가까워진 이후여야 해요. 아직 서로 잘 모르는 사이에서 내일 갑자기 보고 싶으면 이러면 부담스럽거나 뜬금없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서로 편하게 연락 주고받고 몇 번은 만난 이후에 쓰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녀가 네, 돼요라고 답하면 그걸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럼 진짜 내일 볼까요? 이렇게 가볍게라도 받아줘야 합니다. 물론 바로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대화 자체가 이미 설렘을 심어주니까요. 이 질문의 또 다른 장점은 상대방의 마음의 준비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아직은 그 정도 단계가 아닌지 그 반응에서 바로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이 질문을 너무 자주 하면 즉흥성의 매력이 사라집니다. 즉흥적인 제안은 가끔이니까 특별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타이밍을 골라서 관계에 작은 불꽃이 필요할 때 쓰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이 질문 하나로 그녀 마음속에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구나라는 설렘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설렘이라는 건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작게라도 계속 이어가야 커집니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갑자기 다가갔을 때 그녀가 어떤 반응을 할지 미리 상상하게 만드는 질문을 해볼 거예요. 이 질문은 듣는 순간 그녀 머릿속에 그 장면이 먼저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음 질문 들어가 볼까요? 제가 갑자기 전화하면 깜짝 놀라요. 아니면 반가워요. 이 질문은요, 그냥 장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순간적인 반응과 감정을 확인하는 말이에요. 전화라는 건 문자나 메신저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상대방의 현재 상황과 감정을 바로 드러나게 하거든요. 여자 입장에서 이 질문을 들으면 머릿속에 두 가지 장면이 그려져요. 첫 번째, 갑자기 전화 오면 뭐지? 하고 순간 놀라는 장면. 두 번째, 아, 이 사람이구나 하고 얼굴이 풀리면서 웃게 되는 장면. 그리고 스스로 그 두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래, 반갑지라는 결론을 내리면 그 감정이 지금 바로 살아납니다. 이 질문의 좋은 점은 그녀가 대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감정을 자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가워요라고 말하면 그건 그냥 예의가 아니라 이미 그 감정을 느껴봤다는 증거죠. 그렇다고 이 질문을 너무 진지하게 검사하듯이 하면 안 돼요. 그냥 대화 중간에 살짝 웃으면서 제가 갑자기 전화하면 깜짝 놀라요. 아니면 반가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말끝을 살짝 올리거나 중간에 웃음을 섞어주면 상대방도 부담 없이 반응하게 돼요. 그리고 이 질문은 전화라는 상황을 미리 머릿속에 그리게 하면서 그때의 표정과 감정을 먼저 느끼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설레는 포인트예요.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할 때도 실제로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은 전화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의 기분을 미리 선물하는 셈이에요. 물론 이 질문을 한 뒤에 실제로 전화를 걸어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다음 날쯤 일부러 갑자기 전화해서 놀랐어요. 반가웠죠? 이렇게 가볍게 말하면 그녀는 웃으면서 대화에 들어올 거예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전화가 부담스러운 스타일의 사람이라면 이 질문은 조금 조심해야 해요. 특히 일과 중이나 바쁜 시간에 자주 전화를 걸면 반가움보다 귀찮음이 먼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전화 통화가 편한 분위기가 잡힌 상태에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단순히 전화했을 때 기분을 묻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그녀 일상 속에 얼마나 반가운 존재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 반응에서 당신의 현재 위치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자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질문들을 분위기 흐름에 맞춰서 쭉 말씀드렸어요. 먼저 그녀가 당신의 부재를 느끼고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게 만드는 질문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혹시 제가 없는 날엔 좀 허전하세요? 제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서운하세요? 그리고 제가 문자하면 바로 보고 웃나요? 이런 질문들은
나 없는 시간과 연락이라는 주제로 애틋한 감정을 확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감각을 자극하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문득 궁금한데요. 제 목소리 듣기 좋으세요? 혹시 제가 입은 옷 중에 제일 예뻤던 날 기억나세요? 이 두 가지는 귀와 눈, 즉 청각과 시각을 건드려서 설레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즉흥적으로 설렘을 만들어내는 질문들이 있었죠. 내일 제가 갑자기 보고 싶다고 하면 시간 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전화하면 깜짝 놀라요. 아니면 반가워요. 이건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바꾸는 한마디예요. 예상 못한 상황을 상상하게 만들면서 그 순간부터 이미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질문들은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그녀의 마음속에 당신이라는 존재를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특별하게 자리 잡게 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들으신 것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건 꼭 기억해 두셨다가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써보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관계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마음연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